안녕하세요. 네, 열린 수시람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코 성형에 관해서 융비술, 수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술. 우선 수술 방법에는 두 개,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우리가 있죠. 하나는 절개를 어디다 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 속으로만 절개하는 폐쇄, 보이지 않는 곳에 절개하는 방법이 있고요. 100% 보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코 속이기 때문에 코도 이렇게 보면 보일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코 속으로 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요 코 밑에 코 기둥, 비주라고 하죠. 거기를 절개해서 양쪽 코 속과 비주를 연결해서 코를 완전히 코의 구조를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방형 비성형, 코 성형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은 개방형을 굉장히 선호하시죠. 왜? 요거 조금 자름으로써 우리가 속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융비술, 코를 높이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개방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하고. 왜? 그 코 비주에 있는 흉터도 대부분은 다 90% 이상은 깨끗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났지만 경우에 따라서 또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이 입장에서 하는 것은 가장 흉을 안 보이는 곳에 위치시키고 싶으니까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를 할 때도 개방이냐 폐쇄, 안 보이게 하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꼭 어느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장단점은 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높이는 수술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걸 지금 융비술이라고 하죠. 코 높이는 수술에서는 재료가 또 문제가 됩니다. 어떤 것으로 높일까? 예. 거기서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실리콘으로 높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물질이죠. 두 가지가 있으면 이물질이 있고 하나는 자가물질이 있고, 자가물질이 아닌 또 제3의 물질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이물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실리콘과 고어텍스가 있죠. 그 고어텍스라는 것은 인조혈관 용품으로 1970년대에 나와서 미용적으로 199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뼈가 깨졌다든지 뼈가 들어갔다든지 하는데 높이는 방법으로 썼고요. 여러 가지 용도, 주름을 지우는 데 썼고요. 코를 높이는 데 썼고요.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는 한때는 또 고어텍스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실리콘이라는 건 4, 50년을 써왔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물론 서양 의사들한테 우리가 코를 높이기 위해서 실리콘을 쓴다면 너무 신기해하고요. 보고 싶어 합니다. 왜? 자기네들은 실리콘을 쓰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그분들은 자가 물질을 쓴다고 합니다. 내 엉덩이 뼈라든지 또는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다. 자가 물질이니까.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실리콘을 워낙 많이 썼고요. 그에 따른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가 물질보다는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같은 이물질을 좋아합니다. 다 장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우선 실리콘과 고어텍스의 장단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동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역시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이라고 하는, 우리 아시죠? 우리 집에서 메꿀 때도 쓰는 실리콘도 있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고체, 액체가 아니라 고체 실리콘이죠. 고체 실리콘, 단단한 겁니다. 공업용 실리콘 쓰면 안 되죠. 우리 인체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의학, 메디칼 실리콘을 당연히 사용하게 되고요. 그 실리콘은 첫째 좋은 게 단단합니다. 모양을 딱 잡으면 그대로 계속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리콘은 이렇게 단단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구부려도 이렇게 늘어납니다. 삐뚤어도 바로잡습니다. 네. 이거는 아주 이물질로 아주 좋은 물질입니다. 고어텍스입니다. 우리가 아는 고어텍스는 고어텍스 방수복이라는 등산복, 이런 옷이 많이 있죠. 예. 1970년대부터 많이 쓰였습니다. 네.
고어텍스. 이건 의료용 고어텍스죠, 물론. 네, 그렇습니다. 휘으면 휘어집니다. 네? 이건 휘으면 다 복원이 됩니다. 차이가 있죠? 자, 고어텍스는 이렇게 움직이고 휘고 하는 단점이 있고 이건 그런 게 없습니다. 수술할 때도 고어텍스는 훨씬 이 실리콘은 다루기가 편합니다. 왜? 딱 있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딱 모양이 잡히죠. 고어텍스는 잘못 집어넣으면 휘어 보입니다. 이렇게. 또 이것 눌러도 다시 복원해서 그대로 돌아오죠. 이거는 꽉 누르면 찝으면 뭐 기구로 찝으라 그러면 꽉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양으로 보면 실리콘이 훨씬 장점이 큽니다. 고어텍스는 단점이 더 많죠. 근데 낫는 과정으로 보면 실리콘은 이 주위에 풍선막이 생겨서 캡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자리를 딱 코 속에서 잡게 합니다. 근데 이 고어텍스는 우리 수세미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속에 수많은 굉장히 조그만 구멍들이 막 나 있어서 캡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우리 조직이 자라 들어와서 이걸 딱 고정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죠. 훨씬 이것이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친화적이고 이건 이물질로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물질이라고 꼭 나쁜 건 아니죠. 장점은 모양을 딱 내기 위해서는 이게 낫다.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은 이게 좋다. 또 실리콘은 이걸 넣는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고어텍스는 넣으면은 두께나 10% 내지 15% 정도 적어집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면은. 또 볼륨 자체도 이만한 걸 집어넣으면 볼륨이 한 30%, 20%, 30%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커 보여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 가게 되면은 이거는 캡슐을 형성한다 그랬죠? 막을 형성해서 또 그 위에는 칼슘 같은 것이 막 쌓여가지고 울퉁불퉁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캡슐이 형성돼서 이걸 이렇게 컨트랙션 수축시켜서 이 캡슐은 흉터거든요. 그래서 해서 짧은 코를 만드는 경우들도 제 생각에는 한 700, 1000명당 하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느낌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실리콘은 볼륨이 좀 적어진다. 뭐 계속 적어지는 건 아닙니다. 안착될 때까지 한 6개월, 8개월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그대로 있어서 쭉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단점이 있지만 나중에 막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또 알러지가 알러지는 양쪽 다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미적 결과로 보면은 이것보다 이게 더 낫죠. 자연스러운 미적 결과입니다. 하지만 서양사람 코처럼 아주 화끈하게 표시나는 그런 코라고 하면 실리콘을 저도 권하죠.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따라서 성격이 얌전하고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시는 분은 고어텍스를 권하고요. 뭐라를 표시 딱 나게 해도 좋아하면 이거 하고요. 둘째, 볼륨을 많이 넣어야 될 거는 아무래도 실리콘이 많이 들어가는 실리콘도 작게는 1, 2mm부터 굵게는 6, 7mm 정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굵게 많이 집어넣어야 될 경우 같으면 고어텍스가 낫지 않나.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고어텍스와 실리콘을 비교하면 실리콘을 써본 게 훨씬 더 많죠. 하지만 고어텍스라는 것이 그런 장점이 있다. 또 필요한 분한테는 그걸 말씀드리는 쪽이고요. 지금 우리 의사들 우리나라에서 하는 성형수술 아마 95% 이상은 다 실리콘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또 실리콘이요 고어텍스 살짝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또 그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물질로 고어텍스 실리콘을 주로 하는 것이 그거고요. 고어텍스는 2, 3%, 3, 4%. 나머지가 이제 자가물질이나 또는 증여 우리 조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과 고어텍스를 높일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기를 원하는 분들은 고어텍스를 우선적으로 권하고 있고요. 만일 누가 했는데 실리콘이 좋다고 그런다면 실리콘 어느 걸 택해도 괜찮습니다.
꼭 이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단지 성형외과 의사도 이제 실리콘을 훨씬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외에도 수술의 용이성이 또 따릅니다. 실리콘은 우리가 깎기도 좋고요. 모양을 만들기에 좋아요. 집어넣기도 좋고요. 나중에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문제가 생겼다 뺄 때도 쉽습니다. 싹 빼면 그대로 캡슐만 열고 쫙 빼면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고어텍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 자라 들어가서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빼내려면 다 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재수술 같은 경우는 특히 어렵죠. 뭐 처음 수술도 고어텍스가 제 생각에 한 2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2~3배는. 빼낼 때는 뭐 한 10배쯤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실리콘이 훨씬 좋죠. 하지만 또 이 고어텍스는 고어텍스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양이 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L 쉐입이죠. L자처럼 생겼다. 또 이런 거는 그냥 보트처럼 생겼죠. 그치? 또 이런 L 쉐입. 다른 걸 서로 붙인 접착제로 붙였죠.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접착제로 붙여서 색깔이 다르죠. 또 같은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것도 투명한 재질이 있고요. 불투명한 재질이 있죠. 지금은 당연히 불투명한 걸 더 좋아하죠. 왜? 햇빛에 비치니까 뭐 비친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재질적으로도 이런 차이가 있고 보트 쉐입으로 그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보트 쉐입을 쓰죠. 코가 이렇다고 하면요. 이걸 넣을 때 보트 쉐입은 보통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이런 식으로 넣고요. 코끝은 연골이나 이런 걸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연골과 조직을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게 되죠. 근데 L 쉐입은 여기서부터 코 속으로 이런 쉐입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L 쉐입 같은 경우는 코끝에서 뾰족하게 튀어나올 위험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L 쉐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또 그건 또 그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코를 높일 때 어떻게 하냐? 보편적인 방법은 자 이런 코가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를 높이고요. 그럼 경사도가 문제가 되죠. 이건 너무 경사도가 누워 있었다면은 서양 사람들은 너무 경사도가 높죠. 경사도가 높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중간이거든요. 원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정도의 경사도라고 하면 코끝도 같이 높여야 됩니다. 그 높일 때 보트 쉐입을 집어넣고 코끝에는 연골, 이 연골은 귀 뒤에서 절개를 하고 연골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보트 쉐입은 L 쉐입 다 장단점이 있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죠. 지금까지 이야기는 이물질을 통해서 만든 이야기였고요. 그것이 아니고 자가물질 말씀드렸죠. 자가물질은 크게 뼈 이식을 하는 게 있고요. 여기 엉치뼈에서 빼내는 방법. 또 뭐 다른데 뼈도 이용하지만은 그다음에 갈비뼈보다는 갈비에 있는 연골 여기 만져지는 거 앞쪽에는 흉부의 앞쪽에는 연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진피지방 이식. 자, 갈비에 뼈에 있는 연골, 진피지방은 주로 두꺼운 진피를 이용해야 되니까 뭐랄까 엉덩이 쪽에 여기 골진대 있죠? 골진 엉덩이에 이렇게 골진대가 진피가 두껍기 때문에 거기다가 째고 잘라내서 보트 쉐입만큼 잘라가지고 코를 얹어놓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코가 이뻐진다, 갈비 연골을 쓴다고 해서 코가 너무나 이쁘게 나왔다,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진피지방을 해서 내가 가장 원하는 모양이 딱 나왔다. 그런 거 없습니다. 부작용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 수술의 부작용은 주로 뭐냐? 모양입니다. 눈보다도 코에서는 모양이 더 왜? 3차원적이지 않습니까? 높이, 폭, 길이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분들에서는 더 심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중에 나왔을 때의 모양이 안정성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연골 같은 경우도 흡수가 될 수도 있고요, 삐뚤 수가 있고요, 표시가 날 수도 있고요. 고치기는 더 어렵습니다. 진피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볼륨 10개를 집어넣으면 10개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대여섯 개로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40-50%는 준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벙해배고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또 진피지방 이식은 엉덩이 흉터를 또한 한 8cm, 10cm 내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특히 거의 다 흉터를 내는 거 별로 좋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또 젊은 여자분 같은 경우는 특히 권하지 않고요. 그런 입장이고요. 하지만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시죠. 진피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코 수술 실리콘 가지고 여러 번 했는데 부작용이 나고 또 피부 굉장히 얇아져 있고 콧볼이 굉장히 콧등이 좁아가지고 너무 날카로워 보이고 이러는 분들한테는 좀 펑퍼짐해 보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피지방 이식이 도움이 됩니다. 또 연골로 하는 경우에도 콧뼈가 많이 상해있거나 그럴 경우에 연골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1차적인 추천 메뉴는 저는 아닙니다. 진피지방도 그렇고 연골도 그렇고요. 그거 코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째고 갈비뼈까지 꺼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갈비 연골은 우리가 귀가 없는 소위증, 무위증 환자에서 귀를 만들 때 쓰는 연골입니다. 물론 이 귀의 연골만큼 부드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같은 연골의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고요. 근데 코를 높이는데 이것까지 써야 되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이 특별한 문제 없이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용이성과 안정성을 준다면 지금 모든 성형외과 의사의 아마 95% 이상은 실리콘 고텍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을 더 권하는 입장이고요. 연골 이식을 한다, 1차적으로 수술할 때 그걸 한다는 건 좀 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있는 물질 빼놓고 증여연골이나 증여진피를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증여진피 연골은 뭐냐면 돌아가신 분의 피부나 진피나 뼈나 연골을 다 적절히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굳이 내 몸이 이뻐지려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론 증여 장기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 얼굴 이뻐지기 위해서 꼭 남의 거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건 제 생각이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난 정말 귀에서 연골 빼는 거 싫어. 남의 연골이라 사용하고 싶어. 나는 내 엉덩이 흉터나는 거 싫어. 증여된 진피를 사용하고 싶다. 그건 얼마든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사용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흉터를 내지 않잖아요. 갈비 빼려고 아프지도 않죠. 흉터도 없어.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남의 인체 조직이라는 데서 오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융비술 다음에 축비술 또 넓은 코 이거는 파트 2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